대출 상환금으로 월 85만 원을 낼 수 있으면 3천만 원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취득세 중과만 아니면 이미 진작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물건이 5월 13일 날 경매로 시작됩니다. 이 물건은 3억 2,800만 원에 시작해서 총 3번의 유찰로 감정가의 51%인 약 1억 6,794만 원이 되는데요. 서울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임에도 왜 이렇게까지 유찰이 되었을까요? 쭉 지켜보던 저는 지난번에 낙찰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저것 붙은 조건과 그걸 보는 공포심 등이 섞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물건을 보는 제 관점과 왜 입찰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19401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5월 13일 분명히 낙찰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입찰을 한다면 2억 1,050만 원 정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초반 사이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가질 수 있다면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이라는 첫 산을 통과한 도봉구에서 유일한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이며 교통 호재와 함께 가격이 저렴한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물건의 집의 크기는 43제곱미터로 즉 투룸 정도이지만 차후에 5구제곱미터를 받을 수도 있는 물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축 5구가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신축이 없는데요.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신축은 바로 옆 노원구의 상계동들의 신축 3개의 아파트 단지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6년 차인 포레나 노원, 같은 6년 차인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3년 차인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세 단지 모두 5구 제곱미터는 8억 중반에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건지인 도봉구 방학동 신동 아파트 1단지의 59제곱미터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3개의 단지에 비해 입지가 여러모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양가가 최소 7억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은 된다는 점입니다. 3천만 원으로 7억이 될 아파트를 2억 초반에 산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까요? 해당 물건의 매각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매각 물건 명세서는 좀 글자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최선순위 칸에 근저당권 하나와 FTX 주식회사 지분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보증금 5천만 원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97년도에 전세 5천만 원을 내시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인의 보증금은 제1의 우선순위이고 입찰가가 5천만 원보다 낮게 낙찰될 리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 챙겨드리고 내보내면 현재 시세로 전세가 약 1억 8천만 원일 때 형성되어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는데요. 다만 밑에 써져 있는 가등기라는 것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등기는 앞으로 본등기를 하겠다는 예약의 의미로 장래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것이 바로 가등기입니다. 나중에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약간 찜해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가 B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다고 치겠습니다. 잔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B는 혹시라도 A가 다른 사람에게 팔까봐 걱정돼서 앞으로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법원에 등기해달라며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기등본부에는 가등기가 등록되면 제3자는 이 물건은 B에게 넘기기로 한 물건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B는 나중에 본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보면 소유주가 총 3명인데요. 금땡땡씨, 정땡땡씨 외에 K로보컴퍼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등기를 건 대상은 SD넷이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K로보컴퍼니 주식회사의 재산권 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걸었고 또한 가등기를 넣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등기를 포함하여 총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4년 11월 7일 첫 낙찰이 되었으나 불허가 되어 재매각에 다시 나온 것.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고령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70대이신 임차인분을 내보낸다는 건 아무래도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소유자 중 방금 전에 언급된 한 법인의 지분만큼 가등기로 인한 차후 소유권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각 명세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해당 물건 주소지인 도봉구 방학동의 신동아 1단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신동아 1단지에서 제일 작은 평형으로 투룸으로 보여지는 43제곱 아파트입니다. 현재 신동아 1단지는 88년 1월 28일에 승인이 나서 올해로 37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호객 노노에서는 86년 승인으로 되어 있고 40년 차라고 하는데 86년이든 88년이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안전진단까지 통과하였으니 재건축은 이미 확정된 미래가 되겠습니다. 도봉구에 신축이 없으므로 노원구와 그 아래에 있는 강북구의 미아동과 수유동을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추가역으로는 신동아 1단지 아래에 있는 교차로인 선덕고교 사거리에 역이 세워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단지 중간을 기점으로 약 새로 생기는 역까지는 300에서 500m 정도로 역세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이신설선이 메인 지하철은 아니지만 교통이 편리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아까 언급드린 세 가지의 불안 요소 때문에 낙찰에 대한 자신감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의 세 가지 걸림돌은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해결만 가능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재매각에 대한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남들이 쫄아 있을 때 들어가는 게 경매의 묘미인데요. 이번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령의 임차인의 대체 주택을 찾아주는 것도 해야 하겠죠. 세 번째 문제는 가등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협상을 통해 취득해오면 그만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풀기에는 길어질 수 있으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스터디 등으로 케이스가 나와 있을 때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이렇게 하여 신동아 1단지에 대한 물건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보다 권리 분석이 조금 복잡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보셨다시피 살짝만 어려워진다면 좀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된다면 꼭 지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면 소유자 물건만 입찰하게 되어 계속된 폐찰과 높은 경쟁률로 경매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횡보하거나 규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물건은 2억 중반 가격이지만 부동산이 폭등했던 21년도에는 4억 4,500만 원까지 형성했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처럼 소액인 2, 3천만 원을 시작해서 조금은 더 여유로운 생활하시기 위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유료 경매 사이트 1차 최소 공부 인원이 모집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4월 두 번째 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별도 연락을 드리면서 유료 경매 사이트인 지지옥션을 오픈을 그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금이었습니다.